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꼭 6개월이 됩니다. 21세기의 참혹한 전쟁이 유럽의 한복판에서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 전쟁이 지금처럼 길어질 거라고 예상한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지루한 전쟁에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여전히 늘고 있고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지구촌 모든 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먼저 전쟁이 시작된 날이죠. 지난 2월 24일 새벽으로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그날 점심이 조금 안 돼서입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러시아는요, 며칠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예.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강했고요. 여기에 서방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전쟁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쟁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푸틴의 처음 계획은 속전속결로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군은 지휘 체계나 보급 등 모든 면에서 허둥댔습니다. 결국 무리한 진격전을 하던 러시아군은 막대한 피해를 낸 채 한 달 만에 수도 키이우 그리고 북쪽 전선에서 철수했습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친러시아 주민이 많은 동부 돈바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점령한 남부 크림반도에 병력 집중했습니다. 예. 5월 하순에는 남부 해안 도시 마리우폴 점령으로 기세를 올리기도 했고요. 또 6월 말에는 세베로도네츠크, 7월 초에는 리시찬스크 등을 손에 넣으면서 루안스크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도 만만치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공격 뒤에요. 러시아의 공세 눈에 띄게 힘을 잃었습니다. 예. 특히 미국이 제공한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라고 하죠. 하이마스가 위력 발휘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수복 작전 선언했고요. 또 동부 전선에서도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면서 지금까지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요.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 기지 그리고 탄약고에서 이탄 폭발 사건 났고요.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여러 발의 포탄 떨어지면서 긴장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쟁 장기화에 많은 사상자도 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정말 많은 민간인 희생 가져왔습니다. 예. 러시아군이 물러난 키우 북부 부차에서 기억나시죠?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나와서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고 또 분노하게 했습니다. 민간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추산한 민간인 사망자를 보면 12,000명이 넘습니다. 고국을 등진 피라민 역시도요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입니다. 물론 가장 큰 사상자 군인입니다. 예. 러시아군 사상자만 8만 명에 달한다는 최근 발표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비슷하니까 양군 모두 합쳐서 10만 명, 최대 15만 명 이상이 넘는 사상자가 난 걸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비극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이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거였는데요.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죠. 이웃나라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70년 넘게 중립국 표방해온 나라 스웨덴, 핀란드 아닙니까? 예.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 신청서 냈고요. 지금 또 가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안은 더 확산을 했습니다. 발칸,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진 나라들이죠. 코소보와 보스니아마저 지금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이번 전쟁 때문입니다. 예. 자, 이번 전쟁을 러시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전체를 압박했어요. 그렇죠. 에너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쟁을 비난한 세계 경제 제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갔습니다. 전체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게 유럽연합입니다. 예. 특히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55%라는 공업국 독일은 직격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말만 해도 그때부터 세계 가스 시장 요동을 쳤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이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용이 유럽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는요 유럽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예. 말씀드린 에너지 그리고 곡물가 급등으로 전 세계엔 인플레이션, 경기 악화라는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요. 지난 1월에 4.4%였다가 지금은 3.2%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유례없는 물가 급등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 기준금리 두세 배로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았습니다. 예. 결국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지구촌 모두고요. 특히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예. 지금 아프리카 북동부에는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싼 값에 들여오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밀 공급 모두 막혔습니다. 그러면서요. 8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예.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13조 4천억 원 정도의 군사 지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8년 전에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외신은요. 이걸 두고 크림반도 탈환의 공식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러시아는요. 푸틴의 브레인의 딸과 관련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 배후 세력에겐 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 가입국 에스토니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과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은 예. 전쟁 6개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강화할 거는 그런 걱정 때문에 현재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빨리 우크라이나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번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이유,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에 다 배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이었습니다.